안녕하세요. 어, 2020년 겨울 계절학기 수학적 사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1절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도함수 부분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했죠. x의 n승을 미분하면 n, x의 n-1승 이런 결과를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수 n을 그 자연수가 아닌 실수로 알파라고 바꿔놔도 x의 알파승을 미분하면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것을 유도를 했지요. 지수함수 그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다 배워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우선 결론만 갖다가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거듭제곱 함수하고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도함수를 알고 있는 몇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들의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상수 c가 곱해져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c 곱하기 fx 이런 함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함수를 미분해라 라고 하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함수만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해서 cfx의 도함수는 c 곱하기 f'x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정의를 써서 바로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이 학습 영상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어떤 함수의 상수 c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정의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 함수를 미분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도함수의 정의를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가 cf라는 함수예요. 그 주어진 함수에서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고 마이너스 그 주어진 함수에서 x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분자가 cfx 플러스 h 마이너스 cfx 이런 모양이 됐죠. c 곱하기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f의 함수값에 c를 곱하는 것이 규칙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곱해져 있는 상수 c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이 상수에다가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상수 C는 이렇게 극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남았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극한은 dx분의 dfx라는 것의 정의죠.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곱해져 있는 상수는 미분할 때 그냥 곱해두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두 번째, 어떤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 함수를 미분해라 했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바로 정의를 써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해보세요. 가볼까요? fx 플러스 gx를 미분해라 그러면 규칙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주어진 함수는 두 함수를 더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f 플러스 g라는 규칙은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을 더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h하고 gx 플러스 h를 더해주면 돼요. x에서의 함수값은 fx와 gx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분자를 f라는 함수에 의한 것하고 g라는 함수에 의한 것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극한의 성질, 더해 놓은 것은 극한에 의해서 덧셈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f로 표현된 것의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것하고 g에 대한 것의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것을 더하면 되죠. 이게 극한의 성질입니다. 두 함수를 더한 것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더하면 된다. 우리 극한에 대해서 법칙을 배웠죠. 예, 첫 번째 시간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덧셈으로 갈라놓았는데 나누고 나니까 왼쪽에 있는 극한이나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나 함수를 f라고 쓴 것하고 g라고 쓴 것만 다르지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극한은 dx분의 dfx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극한은 dx분의 dgx입니다. 자, 그래서 두 함수를 더한 것에 도함수는 각각의 도함수를 더하면 된다. 이런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뺄셈은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겠죠? 예, 똑같아요. 여기만 뺄셈으로 바꾸면 되니까 예, 여러분들이 바꿔놓은 것은 여기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뺄셈으로 해서 연결한 거니까 그 부분만 뺄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뺄셈으로 바뀌겠죠? 예, 해서 뺄셈도 마찬가지 fx-gx의 도함수는 fx의 도함수 마이너스 gx의 도함수다. 예,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우선 상수배의 법칙하고 덧셈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선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예제 4번 볼까요? 3x의 4승을 미분해라 그랬어요. dx분의 d 3x의 4승은 뭐냐? 어려운 거 없죠? 곱해져 있는 상수 3은 그냥 곱하면 되고 x의 4승을 미분해서 거기에 곱해주면 되는데 x의 4승을 미분한 것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죠. 예, 승수 4가 앞으로 나가고 그럼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것 4에서 1을 빼주면 된다. 그럼 3승이 남겠죠? 해서 x의 4승을 미분한 결과는 4x의 3승. 그렇다면 거기 앞에 상수 3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정리하면 12x의 3승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x를 미분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x라는 것은 x에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가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1, 곱해진 상수 그대로 곱해두고 x를 미분하면 x는 x의 1승이니까 규칙대로 하면 1, x의 1 마이너스 1승, 즉 1 곱하기 x의 0승, x의 0승은 1이니까 1 곱하기 1, 결과는 1이죠. 해서 x를 미분한 것은 1, 예, 전에도 연습을 했었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곱하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 개를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x의 8승 플러스 12x의 5승 마이너스 4x의 4승 플러스 10x의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것을 미분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덧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뺄셈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덧셈은 그대로 덧셈으로 뺄셈은 뺄셈으로 이렇게 연결하시고 각각의 도함수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x의 8승 미분하고 그런데 상수는 밖으로 나가니까 나가서 그대로 곱해놓고 남는 함수 미분해서 곱하고 상수 나가고 남는 거 미분해 곱하고 상수 나가고 여기도 남는 함수 미분해 곱하고 똑같죠? 상수는 그대로 곱해주고 뒤에 있는 함수 미분해서 곱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요. x의 8승은 미분하면 8x의 7승. 그렇죠? x의 5승은 미분하면 5x의 4승. 앞에 있는 12는 그냥 곱하면 되고, x의 4승을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4 그대로 곱하면 되고, 예, x의 3승 미분하면 3x의 제곱, 상수 10은 그대로 곱하면 되고, x를 미분한 것은 1, 마이너스 6은 그냥 곱하면 되고,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앞에 항부터 정리하면 8x의 7승, 두 번째 항은 곱하면 60x의 4승, 세 번째 항은 곱하면 마이너스 16x의 3승, 예, 네 번째 항 곱하면 플러스 30x의 제곱, 예, 마지막 항 다섯 번째 항 그대로 계산해서 쓰면 마이너스 6, 0은 계산할 거 없죠. 예,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예제 6번 보세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 이 위에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점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접선하는 것은 xy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입니다. 그 직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나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축하고 나란한 접선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점에서의 접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은 x축하고 나란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0이란 뜻이지요. 근데 기울기라는 것은 이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니까, 예, 이것은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함수는 y로 표현되어 있고 x의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 이것이 주어진 함수의 식입니다. 예,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미분계수 dx분의 dy 계산해서 그 값이 0이 되게 놓으면 수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미분합니다. y가 x의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니까 그 값을 미분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우리 배운 법칙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각각은 미분하고 덧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뺄셈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6x제곱 마이너스는 연결하고 미분하면 12x 4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영함수지요. 0은 쓸 거 없죠. 예, 떨어뜨리고 그럼 남는 게 4x의 3승 마이너스 12x니까 이제 이 값이 0이 되게 계산해야 돼요. 4로 묶어냅니다. x도 다 곱해져 있으니까 x로 하나 묶어냅니다. 4x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x제곱 남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남았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4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니까 이 전체가 0 되려면 x가 0이든지 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든지 예,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 하는 게 0 되는 걸 찾으려면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예, 이렇게 곱으로 고쳐 놓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각각이 0 되려고 하니까 첫 번째 x가 0이다라는 건 그냥 그대로 x가 0인 거고 x 마이너스 루트 3이 0이다라는 것은 x가 루트 3이다라는 거죠. x 플러스 루트 3이 0이다.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다 됐어요. 이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3개 찾았죠. 자, 그 값이 x가 0이거나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x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걸로 끝내면 되는데 그런 점을 찾아라 라고 문제를 줬다면 y좌표도 필요하겠죠. x가 0일 때 y값 계산해 줘야 됩니다. x가 0이다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4가 남겠죠. y는 4가 될 거고 x가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여기 x 자리에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면 되는데 식을 보니까 x의 4승과 x의 제곱이 결정하고 있어요. 4승도 제곱도 짝수승이니까 여기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곱이나 4승이나 했을 때에는 같은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루트 3 대입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도 같은 결과입니다. 루트 3 대입해 볼까요? 제곱하면 3이 되겠죠? 그것을 또 제곱한 게 4승이니까 3을 또 제곱하면 9가 되겠죠? 그렇다면 9 마이너스 6 곱하기 3 플러스 4 이렇게 계산된 거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4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예, 부호 바꾼 마이너스 루트 3도 대입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다 됐죠? 그렇다면 좌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x가 0이고 y가 4였으니까 주어진 점은 0,4. 두 번째는 x가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5. 세 번째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5였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5.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째는 두 번째 얘기로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 상수함수의 도함수 얘기할 때 소개했던 특별한 상수가 하나 있었죠. 2라는 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2라는 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런 극한으로 정의를 한 수예요. 그것을 2의 이름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하는 수열이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은 n이 1일 때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1분의 1, 2가 되겠죠? 그것의 1승, 2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은 2가 됩니다.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1 플러스 2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3이죠. 그것의 제곱 했으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3을 대입하면 1 플러스 3분의 1, 계산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그것의 3승 했으니까 27분의 6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하는 수열을 살펴보니까 2, 4분의 9, 27분의 64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 성질을 보면 2보다는 4분의 9가 커요. 4분의 9보다는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압니다. 27분의 64가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이 수열이 증가 수열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근데 모양은 어쨌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n에 대해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우리 지난 시간에 a 플러스 b의 n승 하는 걸 전개해 봤었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도 a 플러스 b의 n승 하는 모양이니까 우리가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전개해서 계산한 결과예요. 이걸 계산하면 어떤 n을 대입해도 3보다는 작아요. 2도 3보다 작고 4분의 9도 3보다 작고 27분의 64도 3보다 작아요. 3을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성질에 의해서 이 수열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3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첫 번째 항이 2부터 해서 그 다음 4분의 9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가지만 이 3이라는 수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수, 3보다는 왼쪽에 있는 어떤 수가 하나 있어서 그 수로 이렇게 수렴을 해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3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열이 3보다 작은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로 수렴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에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수의 이름을 오일러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소문자로 E라고 쓴 겁니다. 이것은 오일러라는 수학자를 기리기 위한 표기법이에요. 오일러 이렇게 E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E를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E라는 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정의된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E라는 수를 정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 값을 계산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급수로 표현해 가지고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교재 10장에서 무한급수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그때 E라는 수가 실제로 급수로 표현하면 어떤 한글로 더해지는 건지 그걸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근사값을 쓸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2.7, 1828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3보다는 작은 수고, 그렇죠? 2보다는 큰 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2라는 수는 이런 값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 수 A는 0보다 큰 수예요. 그리고 1도 포함시켜도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1이 되면 나중에 만드는 모양에서 결국 상수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책에서도 1이 아닌 케이스로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수는 0보다 큰 양수인데 그중에 1도 있죠? 1은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이 아닌 0보다 큰 수. 됐죠? 1이 아닌 0보다 큰 수 A를 가지고 와서 이런 함수를 만듭니다. fx를 A의 x승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렇다면 A의 x승하는 모양은 A가 0보다 작은 음수라고 하더라도 그 음수의 몇 승 하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의 4승,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A의 X승 하는 것을 X를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움직이면서 함수를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 목적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함수를 갖다 놓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A가 음수가 돼버리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다. A의 X승하는 모양을 못 만들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미분적분 하려고 만드는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적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라는 수는 1이 아닌 양수다. 그 1이 아닌 양수 A를 가지고 와서 A의 X승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어렵지 않죠? 그럴 때 이 함수를 A를 미수로 갖는 미수,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합니다.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가 A의 X승하는 모양을 갖는 건데 A는 1이 아닌 양수면은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개했던 2라는 수도 당연히 0보다 큰 수지요. 0보다 큰 수인데 1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떤 지수함수의 미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지수함수의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x승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수함수는 특별하게 자연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수함수는 a의 x승하는 함수는 a가 1인 케이스를 뺐으니까 a가 1보다 크든지 1보다 작든지 그런 양수를 선택했을 거예요.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1보다 큰 경우에는 a의 x승하는 값은 이렇게 그래프를 갖습니다. y가 a의 x승이다. 이런 지수함수예요. a가 1보다 클 때는 0승은 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해서 y축하고는 1에서 만납니다.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물론 0보다 큰 경우죠. 0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1보다 작은 케이스는 이렇게 x의 값이 점점 커지면 a의 x승은 점점 작아지겠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수는 곱할 때마다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가져요. y가 a의 x승, a가 1보다 작을 때. 얘기를 안 해도 지수함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작다고 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다. a라는 수는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해서 a의 x승하는 이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예요. 1대1 대응인 함수니까 이 함수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는 fx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예, a의 x승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로그 a의 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수를 예, a로 갖는 예, 그런 로그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미수를 a로 갖는 예, 이런 로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그 a의 x 하는 함수는 a의 x승 하는 함수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썼다면 예, 거꾸로 이 로그라는 함수가 x를 y로 보내준다라는 거니까 그 역함수라는 것은 거꾸로 보내는 규칙을 가져요. 그럼 그 역함수는 y를 x로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 역함수는 당연히 a의 몇 승 하는 함수였어요. 그 함수가 y를 x로 보내야 되니까 x가 a의 y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그하고 지수함수하고 표현하는 관계는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쓰면 예, x는 a의 y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밑순 똑같죠. 예, 밑순 똑같이 a로 표현하시고 a의 y승이 x다 이렇게 돌려서 쓰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밑수를 2로 갖는 자연지수 함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연지수 함수일 때는 표기법이 사실은 로그 2의 x 이런 표기법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기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그라는 함수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런 기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이런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 쓰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는 대신 자연 로그라는 뜻으로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Natural Logarithm, lnx라고 써요. 그래서 y는 lnx 이렇게 쓰는 것은 특별하게 자연 로그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y가 로그 x다라는 것은 미수가 2인 거니까 여기 2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서 2의 y승은 x다. 이렇게 쓴 것하고 똑같아요. 해서 x가 2의 y승이다라고 쓴 거나 y가 로그 x다라고 쓴 거나 같은 건데 y가 로그 x다라고 쓴 것은 로그로 썼으니까 로그 표현이라고 부르고 x가 2의 y승이다라고 쓴 것은 지수함수로 표현했으니까 지수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든지 로그 표현으로 얘기하든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당연히 그 역함수,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얻을 수 있어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그 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이렇게 표현돼요. 예, a가 1보다 클 때입니다. 여기 x축하고 만나는 곳이 1이 되겠죠. 0승이 1이니까. 그렇죠? 해서 이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 이런 그래프예요. 즉 a가 1보다 클 때죠. 그렇죠? 여기는 이 함수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유도를 할 텐데요.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극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극한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걸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게 됩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즉 지수함수의 미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 A에 대해서 이런 극한을 유도할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은 로그 a다. ln이라고 썼으니까 자연 로그입니다. 예, 이 극한을 기억해 두세요. 예,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이 아닌 수로 우리가 0보다 큰 수를 어떤 걸 선택해도 됩니다. 2를 선택해 볼까요? 2의 h승 마이너스 1. 그렇다면 결과는 뭘까요? 로그 자연로그로 2가 되겠죠. 그렇죠? 예, 또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을 선택해도 되겠죠? 3의 h승 마이너스 1 하면 예, 로그 3이 되겠죠. 마찬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연 지수함수의 미수가 되는 2를 선택해도 되겠죠. 2의 h승 마이너스 1. 그렇다면 이 값은 로그 2가 될 텐데 ln이라고 쓰는 자연 로그는 미수가 2니까 2의 몇 승이 2냐 이렇게 묻는 거죠. 1이지요. 2의 1승이 1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1이다라는 결론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극한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볼 겁니다. 우선 이의 정의가 있었어요. 이의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에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렇다면 n을 x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n을 x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대신에 x분의 1 이것에 n승 대신에 x승 똑같죠? 같은 모양이에요. 예, 이의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2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x분의 1을 치환할 거예요. 예, 우리 극한을 치환해서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할 때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x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니까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무한대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t라는 것은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극한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하고 바뀔 거고 x분의 1은 t라고 놨으니까 x는 거꾸로 t분의 1로 표기되겠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구조가 달라진 거 없어요. 치환만 했지. 예, 그렇다면 이 극한의 값이 2였으니까 바꿔놔도 이 값은 2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새로운 극한 모양을 바꿔놨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은 2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같은 값이니까 미수가 a가 되는 로그를 양쪽에 취해도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 a에 이런 로그를 한번 취해 볼까요? 양쪽에 똑같이 취했어요. 이 극한에 취한 것은 2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로그의 성질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로그 a의 2라는 것을 로그는 미수를 다른 수로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값은 로그를 c로 바꾼다면 로그 c의 이렇게 미수를 c로 바꿨습니다. 여기 있는 미수 a 이것 분의 로그 c의 여기 있는 수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 이게 로그 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c를 2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로그 C에 하는 것은 자연 로그니까 ln이라고 표기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A에 2 하는 값은 로그 A분의 로그 2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자연 로그를 취했으니까, 자연 로그로 바꿔놨으니까 로그 2 하는 이 분자의 값은 1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A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로그 A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 값은 로그 a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을 얻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성질을 쓸 거예요. 예.
여기 로그라는 값하고 리미트라는 값은 이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같아요. 이 극한이라는 것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연산 순서를 바꿔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꿀 거예요. 해서 로그를 취하고 리미트를 취하고 이렇게 취하는 순서를 바꿀 거예요. 리미트를 먼저 취하고 바깥쪽에 로그를 취한 거죠. 순서를 바꿔서 로그를 먼저 취하고 리미트를 나중에 취할 거예요. 그래도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로그 a에 이렇게 바꿔놓은 것하고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1 플러스 t의 t분의 1승 이걸 계산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로그의 성질, 로그 안쪽에 있는 어떤 값이 무엇의 몇 승 하고 되어 있다면 앞에서도 우리 한번 이런 기술 썼죠.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 t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t로 나눈 거죠. 로그 a의 1 플러스 t를 t분의 1 이렇게 갖다 곱해 놓은 거니까 t로 나누면 돼요. 해서 리미트 안쪽에는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로그 a분의 1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결론,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는 로그 a분의 1이다. 예, 이런 새로운 극한을 예, 또 하나 얻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갈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걸 역수를 취해 볼 거예요. 같은 거니까. 가볼까요? 앞에서 얻은 대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 이 값은 로그 a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치환하고 뒤집으면 이제 우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로그 a의 t를 h라고 바꿔볼까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 예, 이것은 로그 표현이고 지수 표현으로 하면 a의 h승이 1 플러스 t다. 이렇게 쓴 것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a의 h승은 1 플러스 t다라고 이렇게 지수 표현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에 대해서 풀면 1을 넘겨서 t는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여기 분모에 t가 있어요. 그 값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극한은 t가 0으로 갑니다. t가 0으로 가줘야 되니까 a의 h승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줘야 돼요. 그렇다면 a의 h승에서 1 뺀 게 0으로 가야 되니까 a의 h승 하는 것은 1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a의 몇 승이 1이냐라는 거니까 h는 0으로 가줘야 0승 해야 1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뀝니다. 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에 있는 t는 아까 풀어서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다라고 바꿔놨죠. 분자는 통째로 h라고 바꿔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a의 h승 마이너스 1분의 h 하는 것은 여기 옆에 있던 이 값이죠. 로그 a분의 1입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극한을 이제 뒤집을 거예요. 역수를 취할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이것분의 1은 이것분의 1이죠. 그렇다면 이것분의 1 하는 것은 리미트 분의 1. 그렇죠? 이것분의 1 하는 것은 로그 a분의 1 분의 1. 그렇죠? 근데 로그 a분의 1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예, 계산해야 되니까 로그 a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이 문제인데 왼쪽은 먼저 극한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분의 1, 역수를 취했어요. 역시 분모가 0이 안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극한과 뒤집는 역수를 취하는 이 작업은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뒤집고 극한을 취해도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극한분의 1 하는 것은 먼저 뒤집어요. 예, 이 극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역수를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해도 같다. 다 됐죠? 그러면 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정리하면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다 됐죠? 그래서 그 값이 예, 로그 a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은 로그 a다. 예, 이 결론을 유도를 했어요. 예, 이걸 이용해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이 극한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까요?
fx가 a의 x승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미수가 a가 되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불렀죠.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f'x는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 함수의 규칙이 있어요. a의 x승입니다. 그러니까 fx 플러스 h는 a의 x 플러스 h승이죠. fx는 a의 x승이죠. 그렇죠? 치수법칙. a의 x 플러스 h승 하는 것은 a라는 수가 x 플러스 h번 곱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x번 곱한 것하고 h번 곱한 것을 곱해 놓으면 x 플러스 h번 곱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쓰면 a의 x 플러스 h승은 a의 x승 곱하기 a의 h승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a의 x승을 빼준 거니까 a의 x승, a의 x승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앞에는 a의 h승, 뒤에는 마이너스 1만 남죠. 예. 그런데 극한은 변수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자로 표기되어 있어도 x로 표기된 것은 h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는 상수 역할밖에 못합니다.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성질을 쓸 수 있죠. 그래서 a의 x승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나니까 극한 안에 뭐가 남았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h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았죠.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했던 값이죠. 예, 이 결과는 로그 a다라고 유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얻었죠?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a의 x승 곱하기 로그 a다. 이런 결과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규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a의 x승을 미분해라 그러면 a의 x승하고 똑같이 쓰면 돼요. 그대로 한번 씁니다. 그리고 미수 a를 가지고 자연로그를 취해서 로그 a 해서 곱해주면 돼요. 똑같이 쓰고 로그 a 곱하고. 어렵지 않죠? 똑같이 쓰고 로그 a 곱하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연쇄법칙 사용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fx가 7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이 7의 x승 쓰고 미수가 7이니까 로그 7 곱하고 결과는 7의 x승 곱하기 로그 7.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fx가 3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3의 x승 똑같이 쓰고 미수가 3이니까 로그 3. 자연로그로 로그 3 곱하고 어렵지 않죠? 결과는 도함수는 3의 x승 곱하기 로그 3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자연지수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가봅니다. fx가 2의 x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2의 x승 쓰고 미수가 2니까 로그 2, 자연로그로 로그 2 곱할 텐데 자연로그로 취한 로그 2는 1이지요. 자연로그의 미수가 2니까 그렇죠? 2의 1승이 2다라는 법칙에 의해서 그렇죠? 예, 해서 로그 2는 1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1 곱하나 마나죠? 2의 x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 건 뭘까요? 자연지수함수 2의 x승을 미분하면 그 도함수 형태가 어떤가요? 자기 자신하고 똑같죠? 2의 x승. 예, 도함수의 모양이 원래 주어진 함수의 모양하고 똑같게 되는 그런 함수를 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2의 x승은 미분했을 때 형태가 바뀌지 않았구나. 똑같구나.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fx가 2의 x승 마이너스 x다. f 프라임 1개 도함수라고 했죠. 그리고 f의 더블 프라임 2개 도함수라고 했습니다. f 프라임 x와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봐라.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구해봐라. 어렵지 않겠죠? 1개 도함수부터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 자기 자신, x를 미분하면 1,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2의 x승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2개 도함수는 다시 1개 도함수를 미분하면 됩니다. 2의 x승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 2의 x승,
상수함수 마이너스 1 미분하면 0이지요. 그럼 쓸 게 없지요. 이계도함수는 2의 x승이다. 자, 한번 더 가볼까요? 그렇다면 3계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3계도함수는 2계도함수를 미분한 건데 2계도함수가 2의 x승이 됐으니까 변하지 않지요. 2의 x승. 그렇다면 4계도함수도 똑같아야 되니까 2의 x승. 그 다음부터는 몇 계도함수를 구하더라도 예, 계속 2의 x승이 되겠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9번 볼까요? y는 2의 x승이라는 곡선 위에서 그 곡선의 어떤 점에서 그 접선이 주어진 직선 y는 2x라는 직선하고 평행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xy 평면에서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 직선이 평행이다. 어떤 뜻인가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근데 y는 2x라는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인가요? y는 얼마 x 어쩌고 플러스 얼마 이렇게 풀어놨으니까 x 앞에 곱해진 이 수가 바로 기울기지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곳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y'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y'이 2가 되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가볼까요? 2의 x승을 미분해요. dx분의 dy. 근데 2의 x승이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미분해도 2의 x승. 근데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값이 2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의 x승이 2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2의 x승이 2다. 지수 표현이죠. 로그로 바꿔주면 2라는 것은 예, 자연 지수 함수니까 그 역함수, 로그 함수도 자연 로그 함수가 되겠죠. 해서 미수가 2인 거니까 ln이라고 쓰면 되겠죠. 해서 x는 로그 2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x의 값이 로그 2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예, 우리는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y라는 값이 어떻게 될까? y는 2의 x승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 조건을 맞춰서 x가 로그 2다라는 걸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y의 값은 2의 x승이니까 x 대신에 로그 2를 대입하면 2의 로그 2승. 2의 로그 2승 하는 건데 2 하는 거나 ln이라고 쓴 자연 로그나 미수 2가 똑같은 거죠. 그럼 상쇄되겠죠.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죠?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다. ln이라는 함수가 2를 보낸 것, 그 결과를 다시 2의 x승하는 함수가 보낸 것 한 거니까. 그렇죠? 예, 로그로 갔다가 그 로그의 역함수로 되돌아왔죠. 예, 돌아왔으니까 자기 자신 예, 2가 됩니다. 그래서 상쇄하고 2를 그냥 바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y 값도 계산했으니까 구하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죠? x의 값은 로그 2였어요. 그때 y의 값은 계산해 보니까 2였어요. 그렇다면 이 주어진 y는 2x라는 이 직선하고 평행이 되는 접선을 갖는 곳, 예, 즉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그런 점, 예, 그런 점의 좌표는 로그 2,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예, 지수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